서울 외곽 낡은 재래시장. 오전 10시의 햇살이 비스듬히 골목을 비춘다. 생선 비린내와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한 노인이 떡볶이 포장마차 앞에 앉아 있다. 한영자 70세. 허름한 베이지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녀는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할머니다. 주름진 손으로 떡볶이를 집어 먹으며 가끔 허공을 응시한다. 그 눈빛에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다.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영자 할매라 부른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떡볶이를 먹는 노인. 가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지나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사탕을 쥐어주는 외로운 할머니.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이 노인이 현성그룹 총수의 본처이자 5조 원대 재벌 제국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영자는 떡볶이를 다 먹고 천천히 일어선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시장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손에는 낡은 청가방 하나.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 다은아, 엄마가 꼭 찾을게. 버스에 오른 영자는 창밖을 바라본다. 반사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주름 사이로 흐르는 눈물 한 줄기를 그녀는 닦지 않는다. 같은 시각,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빌라.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에서 김다은 40세의 눈을 뜬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또 누수다. 다은은 한숨을 쉬며 양동이를 천장 아래 놓는다. 엄마, 학교 가야 돼. 작은 방문 너머로 아들 민재 12세의 목소리가 들린다. 다은은 서둘러 부엌으로 나간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비어 있다. 우유 한 팩, 계란 2개가 전부다. 민재야, 오늘은 계란 프라이 먹고 가. 엄마, 괜찮아. 학교에서 급식 먹으면 돼. 12살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의젓하다. 다은의 가슴이 미어진다. 이 아이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다. 가난 때문에. 폭력 아버지 때문에. 다은은 계란을 후라이팬에 올리며 창밖을 본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35세 이혼했고 5년간 혼자 아이를 키웠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새벽 배달, 청소일. 뭐든 했지만 빚은 줄지 않았다. 전 남편 장민호가 남긴 3천만 원의 빚. 엄마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다은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대답은 없다. 그저 버티는 것.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욕망이자 끝없는 결핍이었다. 민재가 학교에 간 후 다은은 휴대폰을 확인한다. 문자 17통. 모두 독촉 문자다. 3일 내 미납 시 법적 조치 예정. 다은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다. 이게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이니까. 현관문이 벌컥 열린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자. 장민호 45세. 이혼했지만 빚 때문에 아직도 그녀를 괴롭힌다. 돈 있어? 급하게 필요해. 없어요. 나가요. 2년이 감히. 민호가 다은의 머리채를 움켜쥔다. 다은은 비명을 삼킨다. 민재가 알까봐. 이웃이 신고할까봐. 일주일 안에 500만 원 마련해. 안 그러면 민재 학교로 찾아간다. 민호는 그렇게 협박하고 나간다. 다은은 바닥에 주저앉는다.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본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다은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를 원망한다. 만약 어머니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살지는 않았을 텐데. 같은 날 저녁 강남의 현성그룹 본사 빌딩. 110층 최상층 회장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한 여자가 와인을 마신다. 최설인 38세. 현성그룹 부회장의 아내이자 사실상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여인.
우아한 샤넬 트위드 재킷, 완벽한 메이크업, 흠 하나 없는 미소.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불안으로 가득하다. 설이는 가난한 술집 작부의 딸이었다. 20살에 현성그룹 2세와 결혼했지만 재벌가의 진짜 일원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아들도 낳지 못했다. 친인척들은 그녀를 천한년이라 부른다. 설인의 욕망은 단 하나. 이 제국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 그녀의 비서가 보고서를 올린다. 사모님, 한영자 씨의 동선입니다. 또 시장에 갔어? 네. 매일 같은 패턴입니다.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설이는 비웃는다. 한영자. 현성그룹 창업주의 본처. 하지만 30년 전 정신 이상으로 격리되었고 이제는 치매로 기억조차 희미한 노인. 이번 주 안에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받아 법적 후견인 지정 절차도 시작하고. 알겠습니다. 설이는 와인을 다 마시고 창밖을 본다. 서울의 야경이 그녀 발 아래 펼쳐진다. 곧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미친 노인만 처리하면. 밤 11시 영자는 시장 근처 작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다. 2평 남짓한 방.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영자는 책상 서랍을 연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 현성그룹 주식증서, 창업 당시 문서, 그리고 딸 다은의 출생증명서. 다은아. 영자는 사진을 쓰다듬는다. 40년 전 그녀는 남편의 음모로 딸과 강제로 떨어졌다. 정신병원에 감금되었고 기억을 조작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 30년 만에 겨우 탈출했지만 이미 그녀의 기억은 망가져 있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5년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김다은. 그녀의 딸. 이제 고지야. 엄마가 모든 걸 돌려줄게. 영자는 약병을 꺼낸다. 치매약이라 적혀 있지만 그녀는 안다. 이게 진짜 치매약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먹어야 한다. 설인이 의심하지 않도록. 영자는 약을 삼키고 눈을 감는다. 그녀의 욕망은 단 하나. 딸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돌려주는 것. 그리고 설인과 그 뒤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3일 후 오후 4시. 영자가 탄 버스 안. 영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졸고 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춘다. 학생들이 우르르 올라탄다. 그중 한 소년이 영자 옆을 지나친다. 민재다. 민재는 영자를 힐끗 보고 지나가려다 멈춘다. 노인의 가방이 좌석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본 것이다. 민재는 가방을 주어 영자에게 건넨다. 할머니, 가방 떨어졌어요. 영자가 눈을 뜬다. 소년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춘다. 이 아이 다은이를 닮았어. 고맙구나.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는다.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뒷좌석으로 간다. 영자는 민재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때 버스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난다. 도둑이야. 지갑 도둑. 한 남자가 소리치며 누군가를 쫓는다. 소매치기가 버스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한다. 민재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소매치기의 다리를 잡는다. 여기요. 잡았어요. 승객들이 달려들어 소매치기를 제압한다. 경찰이 도착하고 민재는 영웅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민재는 별것 아니라는 듯 웃는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한다. 이 아이는 다은의 아들이다. 그녀의 외손자다. 버스에서 내린 영자는 민재를 조심스럽게 따라간다. 민재는 반지하 빌라로 들어간다. 영자는 빌라 앞에서 멈춘다. 낡은 대문, 곰팡이 핀 벽. 내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어. 영자의 가슴이 무너진다. 눈물이 흐른다. 40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그 딸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빌라 안에서 비명이 들린다. 으아악. 다은의 비명이다. 영자는 본능적으로 대문을 박차고 들어간다. 반지하 방문 앞에서 멈춘다. 안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린다. 인연이 감히 경찰을 불러. 죽을래? 장민호다. 그는 다은의 목을 조르고 있다. 민재가 울면서 아버지를 말린다. 아빠, 그만해요. 엄마 죽어요.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문을 벌컥 연다. 당장 손 떼. 모두가 놀라 영자를 본다. 허름한 할머니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민호가 비웃는다. 뭐야, 미친 할망구. 썩 꺼져. 민호가 영자를 밀친다. 영자는 넘어진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경찰 불렀어. 곧 온다.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다. 민호는 겁을 먹고 도망친다. 다은은 바닥에 쓰러져 기침한다. 영자가 다가간다. 처음으로 마주한 딸의 얼굴. 40년을 기다린 얼굴. 괜찮아요? 다은은 영자를 본다. 낯선 할머니. 왜 자신을 도와준 걸까?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사세요? 네. 영자는 다은의 손을 꼭 잡는다. 따뜻한 온기. 살아있는 딸의 손. 이름이 뭐예요? 김다은이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다은은 당황한다. 할머니, 왜 우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다은은 영자를 부축해 일으킨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인인가 보다. 제가 파출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영자는 다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본다. 그리고 떠난다. 민재가 엄마에게 묻는다. 엄마, 저 할머니 누구야? 몰라. 그냥 지나가던 분인가 봐. 같은 날 밤 현성그룹 본가 저택. 서리는 보고를 받는다. 사모님, 한영자가 오늘 관악구 반지하를 방문했습니다. 반지하? 왜? 김다은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한영자의 생물학적 딸로 추정됩니다. 서린의 얼굴이 굳는다. 딸이라고? 네. 40년 전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한영자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아이는 행방불명되었고요. 서리는 와인 잔을 내려놓는다. 손이 떨린다. 저 미친 노인이 딸을 찾았어? 만약 한영자가 정신을 차리고 딸을 상속자로 내세운다면 서린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 당장 변호사팀 소집해. 한영자를 법적 무능력자로 선언할 서류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서린은 창밖을 본다. 그녀의 욕망이 흔들린다. 저 노인은 생각보다 위험하다. 그리고 김다은 신상 조사해. 약점 찾아. 네, 사모님. 서린은 미소 짓는다. 완벽한 미소.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고시원 방에서 결심한다.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 딸에게 다가가야 한다. 설령 거부당해도. 영자는 오래된 명함을 꺼낸다. 사설탐정 이중석. 그에게 전화를 건다. 이 탐정님, 김다은의 일상을 24시간 감시해 주세요. 그리고 장민호라는 남자 뒷조사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자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본다. 70세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40년 전 그대로다. 다은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킬 거야. 촉발 사건이 일어났다. 이제 영자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주일 후, 다은의 편의점. 다은은 새벽 6시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시급 9,620원. 하루 8시간이면 7만 원. 한 달이면 210만 원. 하지만 민호의 빚과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다. 문이 열리고 영자가 들어온다. 어서 오세요. 다은은 습관적으로 인사한다. 영자를 알아보지 못한다.
영자는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를 집어든다. 이거 주세요. 5,500원입니다. 영자는 돈을 내며 다은을 본다. 피곤해 지친 얼굴. 손등에 멍자국. 많이 힘드시죠? 네. 아, 괜찮아요. 다은은 어색하게 웃는다. 영자는 더 말을 잇고 싶지만 참는다. 너무 급하면 도망칠 것이다. 이후 일주일 동안 영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편의점을 찾는다. 처음에는 낯선 할머니였지만 점점 다은에게 익숙한 존재가 된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응. 여기 김밥이 맛있어서. 고마워요. 어느 날 영자는 용기를 낸다. 다은 씨, 혹시 커피 한 잔 할래요? 제가 살게요. 다은은 망설인다. 하지만 노인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진다. 좋아요. 근처 작은 카페. 영자와 다은이 마주 앉는다. 다은 씨, 아드님이 민재라고 했죠? 네. 할머니는 어떻게 아세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버스에서. 아, 그랬나. 다은은 커피를 마신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혼자 키우세요? 네. 이혼했어요.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민재만 잘 크면 돼요. 영자는 다은의 손을 잡는다. 다은은 놀라서 손을 뺀다. 할머니? 다은 씨 혹시 부모님은 안 계세요? 다은의 얼굴이 굳는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 죄송한데 그런 건 좀 사적인 질문이에요.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영자는 급하게 붙잡는다. 기다려요. 사실은 뭐예요? 영자는 입술을 깨문다. 지금 말해야 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 나도 딸을 잃어버렸어요. 40년 전에. 다은의 표정이 변한다. 동정? 아니면 경계? 그래서요? 제가 할머니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자의 침묵이 답이다. 다은은 비웃는다. 할머니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중 하나고요. 근데 저는 부모 찾을 생각 없어요. 다은 씨.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저 바빠요. 다은은 카페를 나간다. 영자는 자리에 남아 고개를 떨군다. 눈물이 커피잔에 떨어진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다. 그날 밤 영자는 고시원에서 울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딸은 자신을 거부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너무 급했나? 영자는 약병을 꺼낸다. 치매약. 아니, 기억 억제제. 설인의 아버지가 30년간 자신에게 먹인 독약. 영자는 약을 먹지 않는다.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다음 날 설인이 움직인다. 설인의 비서가 다은의 편의점을 찾는다. 김다은 씨죠? 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비서는 명함을 건넨다. 현성그룹 법무팀. 다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저는 현성그룹이랑 아무 상관없는데요. 한영자 씨와의 관계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한영자요? 그 할머니요? 네. 혹시 그분이 당신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지 않으셨나요? 다은은 당황한다. 아니요. 그냥 커피 한 잔 했을 뿐인데요. 비서는 서류 봉투를 건넨다. 이건 한영자 씨의 정신감정 결과입니다. 그분은 중증 치매 환자예요. 가끔 자신의 딸을 찾는다며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십니다. 혹시 그분이 또 연락하면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비서는 명함을 남기고 간다. 다은은 서류를 펼쳐본다. 한영자의 정신감정서, 치매 진단, 망상 증세, 피해의식. 할머니가 정신병 환자였어? 다은은 씁쓸하게 웃는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친절한 할머니도 그냥 아픈 사람이었을 뿐. 영자는 탐정 이중석에게 전화를 받는다. 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성그룹 법무팀이 김다은 씨를 접촉했습니다. 한 선생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어요. 영자는 이를 악문다. 설인이 움직였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자는 긴 침묵 끝에 답한다.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이중석 씨, 최설인의 과거를 파헤쳐 주세요. 모든 걸. 알겠습니다. 영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본다. 달이 차갑게 빛난다. 다은아, 미안해. 엄마가 조금 더 똑똑해야 했는데.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다.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그녀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더 위험하고 더 과감한 방법을. 2주 후 현성그룹 본가 저택. 설이는 친인척 임원회의를 주재한다. 현성그룹 부회장의 동생들, 사촌들이 모여 있다. 모두 탐욕스러운 눈빛이다. 한영자의 재산 처분건은 어떻게 됐나?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주면 판결 나올 겁니다. 그럼 재산은 우리가 나눠 갖는 거지. 친인척들이 웃는다. 하지만 설이는 웃지 않는다. 그녀는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역겹다. 자신도 한몫 챙기려는 것뿐이면서 서로 견제하고 물어뜯는다. 회의가 끝나고 설이는 혼자 남는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온다. 사모님, 한영자가 찾아왔습니다. 뭐? 지금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설이는 미간을 찌푸린다. 저 미친 노인이 감히 여기까지 쫓아내. 그게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내가 현성그룹 본처다, 재산을 돌려달라고.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언론이 알면 큰일이다. 당장 VIP 회의실로 모셔. 조용히. VIP 회의실. 영자와 설인이 마주 앉는다. 영자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이지만 그 눈빛만은 예리하다. 설인은 완벽한 미소를 유지한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며요? 몸은 멀쩡해. 내가 먹인 약만 안 먹으면. 설인의 미소가 굳는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설인. 너 아버지가 최만길이지. 30년 전 현성그룹 경비팀장이었던. 설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다. 영자는 계속한다. 내 아버지가 나를 정신병원에 가둔 건 알고 있지? 그리고 30년간 나한테 기억 억제제를 먹인 것도. 그건 아버지가 회장님 명령으로. 거짓말. 내 아버지는 회장 사칭범이었어. 진짜 회장. 내 남편은 그때 이미 식물인간이었지. 영자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던진다. 이게 증거야. 내 아버지의 횡령 기록, 위조 문서, 그리고 나를 감금한 증거. 전부 있어. 설이는 서류를 펼쳐본다. 손이 떨린다. 이게 사실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영자는 차갑게 웃는다. 거래하자. 거래? 나는 내가 필요해. 너도 나를 필요로 하고. 설이는 혼란스럽다. 이 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영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최설인. 너는 이 집안의 진짜 일원이 되고 싶어 하지. 친인척들이 너를 무시하는 게 싫지? 나도 마찬가지야. 저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내 재산을 노리는 게 역겨워. 그래서 제안하는 거야. 무슨 제안? 영자는 두 번째 봉투를 꺼낸다. 이건 현성그룹 친인척들의 비리 자료야. 횡령, 배임, 탈세. 전부 다. 이걸로 너는 저들을 모두 몰아낼 수 있어. 설인의 눈이 커진다. 그럼 나는? 그리고 이건 내가 진짜 본처임을 증명하는 서류야. 결혼증명서, 재산분할계약서, 주식증서 원본. 영자는 세 번째 봉투를 꺼낸다. 이 모든 걸 내게 줄게. 대가는 뭔데요? 영자의 눈빛이 변한다. 내 딸을 지켜줘. 딸이요? 김다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다은이와 내 손자 민재.
이 두 사람에게 손대지 마. 그리고 장민호를 처리해줘. 장민호요? 다은의 전 남편. 빚을 이용해서 다은을 괴롭히는 쓰레기야. 그 인간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서리는 영자를 뚫어지게 본다. 이 노인은 미친 게 아니다. 오히려 너무 정신이 또렷하다. 제가 왜 그걸 믿어야 하죠? 어머님이 나중에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영자는 마지막 봉투를 꺼낸다. 이건 재산 포기 각서야. 내가 서명한. 나는 현성그룹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난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 딸 김다은을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다은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 서리는 계산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친인척들을 모두 제거하고 김다은이라는 허수아비를 앞세워 현성그룹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김다은은요? 그 여자가 동의해요? 그건 내가 설득할 거야. 너는 내 할 일만 해.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3일 안에 답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영자는 회의실을 나간다. 서리는 서류들을 펼쳐본다. 손이 떨린다. 이게 진짜라면 나는 황후가 될 수 있어. 3일 후 서리는 영자를 다시 만난다. 한강변 외진 카페. 조건을 받아들이겠어요. 영자는 미소 짓는다. 좋은 선택이야.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 김다은이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경영권은 제가 가져요. 명목상 상속인일 뿐이에요. 영자는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어차피 다은이는 경영에 관심 없을 거야. 그럼 계약서를 작성하죠. 두 사람은 비밀 계약서에 서명한다. 서리는 영자의 딸을 지키고 장민호를 제거하며 친인척들을 몰아낸다. 영자는 모든 재산 권리를 포기하고 서린에게 경영권을 넘긴다. 계약이 끝나고 서리는 묻는다. 그런데 어머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딸한테 재산 다 물려주고 조용히 사시면 되잖아요. 영자는 한강을 바라본다. 난 오래 못 살아. 이미 몸이 많이 상했거든. 그리고 다은이는 나를 원망해. 40년간 버려졌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벌 엄마라고 하면 다은이는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그래서 저를 이용하는 거군요. 맞아. 넌 악역을 맡는 거야. 다은이를 괴롭히던 인간들을 제거하고 다은이에게 안정된 삶을 주는 것. 그 과정에서 나는 그냥 미친 노인으로 남는 거지. 서리는 영자를 새롭게 본다. 이 노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딸을 지키려 한다.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일 뿐이지.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제 시작이다. 최서린, 넌 이제부터 내 칼이 되는 거야. 서리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란다. 저 노인은 나를 이용하지만 나도 저 노인을 이용할 거야. 결국 모든 걸 차지하는 건 나야. 첫 번째 반전이 완성되었다. 적이었던 서리는 이제 영자의 조력자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리는 자신만의 욕망을 품기 시작한다.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한 달 후 서리는 약속을 지킨다. 첫 번째 표적은 현성그룹 2대 주주인 작은아버지 한영수. 서리는 영자가 준 비리 자료를 검찰에 제보한다. 횡령 혐의로 구속된다. 두 번째는 전무이사 한재희.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세 번째는 이사회 멤버 6명. 배임 혐의로 해임된다. 친인척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다. 누가 자료를 넘긴 건지 모른다. 서로 의심하며 분열한다. 서리는 그 틈을 타서 이사회를 장악한다. 그녀는 이제 현성그룹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같은 시기 다은의 삶에도 변화가 온다. 어느 날
다은은 은행에서 연락을 받는다. 김다은 씨, 장민호 씨의 빚 3천만 원이 전액 변제되었습니다. 네? 누가요? 익명의 후원자입니다. 다은은 믿을 수 없다. 누가 자신의 빚을 갚아준 거지? 그리고 며칠 후 장민호가 사라진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행방불명이다. 사실 민호는 서린이 보낸 사람들에게 끌려가 해외로 추방당했다. 다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다은은 안도한다. 악몽 같은 전 남편이 사라졌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다. 누가 자신을 돕는 거지? 왜? 영자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다. 다은아, 이제 조금씩 행복해지는 거야. 하지만 영자의 몸 상태는 나빠진다. 30년간 먹은 기억 억제제의 후유증이다. 두통, 어지럼증, 기억 혼란. 가끔 영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는다. 어느 날 영자는 시장에서 쓰러진다. 민재가 우연히 발견하고 구급차를 부른다. 병원에서 영자는 눈을 뜬다. 침대 옆에 민재가 앉아 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재야 고마워.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뇌에 문제가 있대요. 약을 오래 먹으셔서. 영자는 쓰게 웃는다. 그래, 엄마가 바보 같았지. 할머니? 영자는 민재의 손을 잡는다. 민재야, 너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너랑 내 엄마.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할머니 아니잖아요. 영자는 눈물을 흘린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는 당황한다. 영자는 다시 정신을 잃는다. 같은 시각 서린은 영자의 고시원 방을 조사한다. 사모님, 한영자의 약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기억 억제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독성 물질? 네. 장기 복용 시 뇌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물질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섞은 것 같습니다. 서린은 얼어붙는다. 그 약을 만든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 최만길이다. 아버지가 한영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서린은 급하게 아버지에게 전화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5년 전 이미 사망했다. 진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서린은 불안해진다. 만약 한영자가 죽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리고 김다은에게 상속권이 자동으로 넘어간다. 내가 한영자를 지켜야 해. 서린은 아이러니를 느낀다. 자신이 가장 제거하고 싶었던 노인을 이제는 살려야 한다. 다은은 병원에서 영자를 면회한다. 할머니,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영자는 힘없이 웃는다. 다은아, 나 많이 아프다.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걱정 마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영자는 다은의 손을 꼭 잡는다. 나는 내 엄마야. 다은은 손을 뺀다. 할머니 정신감정서 봤어요. 할머니는 아프신 거예요. 저는 할머니 딸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정신 멀쩡해. 영자는 소리친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두통이 온다. 영자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싼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영자를 진정시킨다. 다은은 공포에 질려 병실을 나온다. 복도에서 서린을 마주친다. 당신은 김다은 씨죠? 현성그룹 법무팀의 최서린입니다. 서린은 명함을 건넨다. 다은은 경계한다.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한영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 할머니랑 상관없어요. 정말요? 그럼 왜 당신 빚이 갚아졌고 전 남편이 사라진 건데요? 다은은 얼어붙는다. 그게 당신이 한 거예요? 아니요. 한영자가 부탁했어요. 왜요? 왜 그 할머니가 저를? 서린은 다은을 똑바로 본다. 당신이 한영자의 생물학적 딸이니까요. 다은은 뒷걸음질 친다. 거짓말 그럴 리 없어. DNA 검사 결과 있어요. 보시겠어요?
서리는 서류를 건넨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받는다. 99.98% 일치. 모녀 관계 확실. 다은은 주저앉는다. 이럴 수가. 그럼 저를 버린 엄마가. 한영자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빼앗긴 거예요. 서리는 30년 전의 진실을 들려준다. 영자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일, 강제로 약을 먹은 일, 딸을 찾지 못한 일. 다은은 울기 시작한다. 그럼 엄마는 나를 찾으려고 40년을. 네. 그리고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약의 후유증으로. 다은은 병실로 뛰어간다. 영자는 잠들어 있다. 다은은 영자의 손을 잡고 운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몰라서 미안해요. 영자는 잠결에 미소 짓는다. 밤 서리는 혼자 와인을 마신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친인척들은 제거되었고, 김다은은 진실을 알았고, 한영자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면 서리는 모든 것을 차지한다. 하지만 왜일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한영자의 눈빛, 김다은의 눈물, 민재의 순수한 미소. 나는 악역이야. 감정을 가져선 안 돼. 서리는 와인을 단숨에 비운다.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영자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서린의 욕망도 극에 달하고 있다. 중간 전환점이 다가온다. 2주 후 영자의 상태는 더 악화된다. 영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기억이 뒤섞인다. 어떤 때는 40년 전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어떤 때는 현재로 돌아온다. 다은아, 엄마 여기 있어. 다은은 매일 병원을 찾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엄마를 간병한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다은이 우리 딸 이쁘다. 영자는 다은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다은은 눈물을 흘린다. 40년을 원망했던 엄마. 하지만 엄마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잊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신을 찾아다녔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영자는 다은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준다. 작은 열쇠. 이게 뭐예요? 은행 금고 열쇠야. 금고요? 거기에 진실이 있어. 영자는 다시 잠든다. 다은은 열쇠를 꼭 쥔다. 다음 날, 다은과 민재는 은행 금고를 연다. 금고 안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 상자를 열자 서류들과 USB, 그리고 영자의 편지가 들어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친다. 다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정신이 온전치 않을 거야. 하지만 이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해.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그리고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최만길이라는 사람이 엄마를 가뒀어. 30년 동안. 이 USB에 모든 증거가 있어.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엄마가. 다은은 오열한다. 민재가 USB를 노트북에 꽂는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된다. 30년 전 정신병원의 CCTV 영상. 젊은 영자가 감금되어 있고 최만길이 강제로 약을 먹이는 장면. 이 약만 먹으면 퇴원시켜준다고 했잖아. 입 닥쳐. 넌 평생 여기서 썩을 거야. 영상은 계속된다. 영자가 딸을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모습, 기억이 흐려지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딸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모습. 다은은 화면을 보며 통곡한다. 엄마, 엄마. 민재도 운다. 할머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제야 안다. 다은은 서류를 더 확인한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띈다. 최만길의 딸 마이너스 최설인. 다은의 얼굴이 굳는다. 최설인, 그 여자가 최만길의 딸이야? 다은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검색한다. 현성그룹 최설인. 프로필이 나온다. 아버지 마이너스 최만길 고인.
그럼 그 여자가 엄마를 감금한 사람의 딸이었어? 다은은 모든 것이 연결된다. 설인이 자신을 도와준 것, 빚을 갚아준 것, 민호를 쫓아낸 것, 모두 계획이었다. 영자와의 거래,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음모. 민재야, 당장 병원 가자. 병원에 도착한 다은은 영자의 병실로 뛰어간다. 하지만 병실은 비어 있다. 간호사님,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아, 최설인 씨가 모시고 가셨어요.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긴다고. 다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어느 병원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개인 병원이라고만. 다은은 설인에게 전화한다. 꺼져 있다. 민재야, 경찰 불러. 같은 시각, 외진 정신병원. 설인은 영자를 침대에 눕힌다. 영자는 의식이 흐릿하다. 설인아, 우리 약속.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설인은 주사기를 꺼낸다. 강한 진정제. 이걸 맞으면 영자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 당신 아버지가 한 것처럼 저도 어머님을 여기 가두겠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설인아, 넌 나를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설인이 주사기를 영자의 팔에 대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린다. 손대. 다은이 뛰어든다. 뒤따라 민재와 경찰들이 들어온다. 설인은 얼어붙는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진다. 김다은, 어떻게 여길? 엄마가 모든 걸 남겨놨어요. 당신 아버지가 한 일, 당신이 계획한 것, 전부 다. 경찰이 설인에게 다가간다. 최설인 씨 살인 미수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설인은 무너진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난다. 아니야,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살고 싶다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순 없어요. 다은은 차갑게 말한다. 설인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간다. 다은은 영자에게 달려간다. 엄마, 괜찮으세요? 영자는 희미하게 눈을 뜬다. 다은아, 내가 왔구나. 네, 엄마. 제가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영자는 다은의 손을 잡는다. 그 손에 힘이 없다. 다은아, 엄마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모두 제가 몰라서. 영자는 미소 짓는다. 엄마 행복해, 너를 만나서. 엄마, 아직 안 돼요. 우리 같이 살아야죠. 하지만 영자의 눈이 천천히 감긴다. 다은은 비명을 지른다. 엄마, 엄마. 의료진이 달려온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며칠 후 영자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다. 의사가 말한다. 정말 기적입니다. 보통 이 정도 약물 중독이면 깨어나기 힘든데. 다은은 영자의 손을 꼭 잡는다. 엄마가 강하셔서 그래요. 딸을 만나야 한다는 의지로 버티신 거예요. 영자는 미약하게 웃는다. 다은아, 고마워. 한편 설인의 체포 소식은 언론을 탄다. 현성그룹 실세 최설인, 살인미수로 구속. 30년 전 창업주 부인 감금 사건 재조명. 재벌가 권력 투쟁의 민낯. 현성그룹은 혼란에 빠진다. 친인척들은 이미 제거되었고 설인은 구속되었다. 이제 누가 그룹을 이끌 것인가? 바로 그때 한영자가 임원회의에 등장한다. 70세 노인이지만 그 눈빛은 예리하다. 더 이상 허름한 옷이 아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고 당당히 회의실에 들어선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저는 한영자 현성그룹 창업주 한진우의 본처이자 법적 배우자입니다. 임원들은 술렁인다. 증명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영자는 서류를 꺼낸다. 결혼증명서, 주식증서, 재산분할계약서.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들. 저는 현성그룹 지분 47%의 실소유주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인다. 영자는 계속한다.
하지만 저는 이 재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물려주실 겁니까? 내 딸 김다은에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다은이 들어온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다은. 더 이상 초라한 싱글맘이 아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현성그룹의 새로운 후계자 김다은입니다. 임원들은 박수를 친다. 진심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 다은은 영자를 본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잘할 수 있어, 다은아. 서리는 몰락했고 영자와 다은은 제외했다. 그리고 진실이 모두 밝혀졌다. 한 달 후 현성그룹 임원 회의실. 다은은 첫 이사회에 참석한다. 하지만 그녀는 떨린다. 평생 재벌과는 무관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재벌가 후계자가 되었다. 임원들은 다은을 무시한다. 김다은 씨는 경영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혈연 관계일 뿐이죠. 한영자 씨도 이제 고령이고 판단력이 흐릿할 텐데. 다은은 입술을 깨문다. 이들의 말이 맞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바로 그때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제 딸을 무시하는 건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 딸은 40년간 지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폭력, 남편, 빚, 독촉, 가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영자는 임원들을 둘러본다. 여러분은 온실 속 화초입니다. 진짜 세상이 뭔지 모르죠. 하지만 제 딸은 압니다. 밑바닥이 뭔지, 생존이 뭔지. 임원들은 입을 다문다. 그래서 제 딸이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영자는 다은을 본다. 다은아, 두려워하지 마. 넌 이미 충분히 강해. 다은은 고개를 든다. 엄마의 눈빛에서 힘을 얻는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경영을 모릅니다.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다은은 서류를 펼친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할 일은 현성그룹의 비리를 청산하는 겁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는다. 지난 30년간 이 회사는 썩어왔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저는 모든 것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겁니다. 그런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47%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다은은 차갑게 미소 짓는다. 반대하시는 분은 사표 내셔도 됩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못한다. 회의가 끝나고 다은과 영자는 옥상에 올라간다. 엄마, 제가 너무 센 척했나요? 아니야. 잘했어. 영자는 서울 야경을 본다. 다은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넌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텐데 엄마가 이런 짐을 준 것 같아서. 다은은 영자의 손을 잡는다. 아니에요. 이게 제 책임이에요. 엄마가 40년간 지키려 한 것, 제가 이어갈 거예요.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는다.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같은 시각 구치소. 서리는 독방에 앉아 있다. 더 이상 우아한 재벌 부인이 아니다. 초라한 수감복을 입은 죄수일 뿐. 면회실로 호출된다. 다은이 기다리고 있다. 왜 왔어요? 서리는 차갑게 묻는다. 다은은 서린을 본다. 고맙다고 말하러 왔어요. 뭐? 당신이 민호를 쫓아낸 거, 빚을 갚아준 거. 그건 진심이었잖아요. 서리는 비웃는다. 그냥 계약 이행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도 한영자를 죽이지 못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서리는 입을 다문다. 당신도 사람이었어요. 탐욕스럽고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당신도 생존하려고 했던 거니까. 서리는 고개를 숙인다. 처음으로 눈물이 흐른다. 미안해요.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하세요. 다은은 면회실을 나간다.
서리는 홀로 남아온다. 한 달 후 현성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한다. 다은은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교체한다. 투명 경영, 사회공헌, 직원 복지 확대. 새로운 바람이 분다. 언론은 찬사를 보낸다. 신데렐라 CEO 김다은, 현성그룹을 바꾸다. 밑바닥에서 재벌가로 그녀의 감동 스토리. 하지만 다은은 취재를 거절한다. 저는 그냥 일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전이 남았다. 현성그룹 창립 기념식. 500명의 하객이 모인다. 그 자리에 장민호가 나타난다. 해외에서 쫓겨나 다시 한국에 미립국한 것이다. 그는 술에 취해 행사장에 난입한다. 김다은, 이년아, 내 돈 내놔. 경호원들이 막으려 하지만 민호는 칼을 꺼낸다. 다 죽여버릴 거야. 민호가 다은에게 달려든다. 다은은 얼어붙는다. 바로 그때 영자가 앞을 막는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민호의 칼이 영자의 팔을 긋는다. 피가 흐른다. 엄마. 다은은 비명을 지른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민호를 제압한다. 경찰이 도착해 민호를 체포한다. 인연들. 나. 민호는 끌려가며 저주를 퍼붓는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진다. 다은은 영자를 부축한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영자는 미소 짓는다. 엄마가 딸을 지킨 거야. 40년 만에 처음으로. 다은은 영자를 껴안고 운다.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보낸다. 악역들은 모두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치유와 새로운 삶뿐이다. 6개월 후 가을. 다은은 현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한다. 하지만 그녀는 본사에 머물지 않는다. 대신 현장을 누빈다. 공장, 매장, 지사. 직원들과 대화하고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 언론은 그녀를 현장 CEO라 부른다. 직원들은 그녀를 존경한다. 어느 날 다은은 기자 회견을 연다. 저는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인다. 현성그룹 지분 47% 중 절반인 23.5%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네. 현성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빈곤 가정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아동교육 사업에 투자할 것입니다. 기자들은 놀란다. 수조 원의 재산을 포기한다고?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다은은 카메라를 똑바로 본다. 저는 가난이 뭔지 압니다. 빚에 쫓기는 게 뭔지, 아이를 굶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다은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래서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게 제 엄마가 원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회견이 끝나고 다은은 영자를 찾는다. 영자는 요양원에 있다. 더 이상 고시원이 아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1인실. 엄마, 제가 왔어요. 다은아. 영자는 창가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다. 민재의 목도리를 짜는 중이다. 엄마, 제가 재산 절반을 기부했어요. 잘했어. 영자는 미소 짓는다. 엄마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다은은 영자 옆에 앉는다. 엄마, 후회 안 해요? 40년을 고생했는데 재산도 별로 안 남았잖아요. 영자는 다은의 손을 잡는다. 바보야. 엄마는 이미 다 가졌어. 딸도 찾았고 손자도 있고. 엄마. 그게 진짜 재산이야. 돈보다 훨씬 귀한 거. 두 사람은 창밖을 본다. 단풍이 물들고 있다. 다은아,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뭐예요?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지 마. 약속해. 약속할게요, 엄마. 그날 저녁 다은과 민재는 영자를 모시고 작은 식당에 간다. 호화로운 레스토랑이 아니다. 다은이 예전에 일했던 동네 떡볶이집. 할머니,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민재가 떡볶이를 집어 영자의 입에 넣어준다.
영자는 웃으며 받아먹는다. 맛있다. 우리 손자 효자네. 다은도 옆에서 김밥을 먹는다. 세 식구가 낡은 포장마차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들이 누군지 모른다. 그냥 평범한 가족. 할머니와 딸, 손자. 엄마 행복하세요? 다은이 묻는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엄마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 저도요. 민재도 웃는다. 저도 행복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는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진다. 1년 후. 현성복지재단은 5만 가구를 지원했다. 한부모 가정, 빈곤 아동, 노인 돌봄 사업. 김다은은 여전히 현장을 누빈다. 화려한 사무실 대신 복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난다. 한영자는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지낸다. 가끔 치매 증상이 올라오지만 다은과 민재가 매일 찾아온다. 최설이는 교도소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모범수로 복역 중이며 출소 후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다. 장민호는 국에 추방되어 다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다은의 반지하 빌라. 아직도 그곳에 산다. 재벌 회장이 되었지만 이사가지 않았다. 엄마, 왜 안 이사가요? 우리 이제 돈 있잖아요. 민재가 묻는다. 다은은 빌라 벽을 쓰다듬는다. 여기가 우리가 견딘 곳이야.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럼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아니. 근처에 새 집 샀어. 엄마 모시고 같이 살 거야. 할머니랑 같이요? 응. 우리 세 식구. 민재는 환하게 웃는다. 현관문이 열리고 영자가 들어온다. 다은아, 민재야, 엄마 왔다. 엄마. 다은은 영자를 안는다. 민재도 할머니를 끌어안는다. 세 사람은 좁은 반지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한다. 김치찌개 끓이고 밥 짓고 계란말이 만들고.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 거야. 엄마 손만 먹어야지. 그럼 저도 도와줄게요. 민재도 끼어든다. 세 사람은 웃으며 요리한다. 식탁에 둘러앉는다. 소박한 반찬들. 하지만 행복으로 가득하다. 자, 다 같이 먹자.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숟가락을 든다. 좁은 반지하. 낡은 식탁. 하지만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다. 세대는 이어진다. 상처는 치유된다. 복수는 끝났고 사랑이 남았다. 이 드라마는 복수가 아닌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영자는 40년을 복수를 위해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김다은은 원망 속에 살았지만 용서를 배웠습니다. 최설이는 탐욕에 빠졌지만 결국 후회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가족, 사랑, 연대. 그것이 이 드라마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